안녕하십니까, 중년아재 짱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세시풍습 중에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행사 중에서 당산나무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특히나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아마도 절반 정도는 정월 대보름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나마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알 거고요. 6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도 도시에서 컸거나 일찍 도시로 나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설날과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인데, 이 설날과 추석은 가족 간에 그리고 인척 간에 지내는 행사인데 반해서 정월 대보름은 우리 농경사회 때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함께하는 연중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음력 1월, 그러니까 정월달은 한 달 내내 축제 기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월 대보름은 큰 행사였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꼭 했었는데, 산업사회의 물질 문명이 농촌 사회로까지 퍼져나가면서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점점 이런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월 대보름 행사 중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은 다른 행사나 놀이 그런 것들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당산나무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시골 어디에 어떤 동네를 가더라도 마을을 지켜주던 당산나무가 없던 동네는 없었습니다. 마을마다 아주 오래된 고목에 당산나무가 한 그루씩은 다 있었죠. 지금도 개발에 밀려 동네 자체가 없어진 데 말고는 그 나무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거나 보호되고 있습니다. 당산나무는 어느 마을은 느티나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소나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동네는 포구나무란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당산나무가 어떤 수종의 나무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었고, 단지 그 마을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그 정령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나무가 바로 당산나무였지요. 그럼 정월 대보름 날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설이 지나고 음력 초일에 7일이죠. 그때가 되면 동네에서 사물놀이와 접신이 가능한 영매, 영어로 우리가 샤먼이라고 그러죠. 영매가 당산나무에 가서 접신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이때 영매는 대나무를 들고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합니다. 접신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신이 되면 대나무가 저절로 흔들리고, 정령씨는 영매를 통해 그의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낼 제주를 정해서 그 제주집으로 영매를 인도하게 됩니다. 영매가 도착한 집이 그의 제사를 지낼 제주가 되는데, 제주가 된 그 사람은 그날부터 보름날까지 7일간 정신을 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죠. 정신을 하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정신을 할 때는 절대 이제 부정한 곳이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초상집,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보름날 하루나 이틀 전에 시장을 보러 가는데, 그때 제주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안 보이기 위해 삭각 같은 것을 쓰고 마을에 유사와 함께 장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해서 작은 보름날, 그러니까 14일날 저녁이죠. 작은 보름날 저녁 늦게 음식을 가지고 당산나무로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밤 12시가 지나서 보름날이 되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가 보름날을 시작하는 첫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날이 밝아 보름날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각종 놀이와 행사로
며칠간 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에 행해졌던 축제의 놀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시풍속 중 가장 큰 행사였던 보름 정월 대보름 행사 중 당산나무의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신기하고 처음 듣는 분이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조금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중년아재 짱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